2019년 9월 24일 이틀 전인데요.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바로 24일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죠. 간이 사전심사. 뭔가 조금만 심사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 106조 제5항과 6항 사이에 새롭게 6항이 들어가고 기존의 6항과 7항은 7항과 8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새로운 6항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6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성장은 법제 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호 및 소호입니다. 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할 때 이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게 HS 코드 물어보는 제도잖아요. 신청인이 호 및 소호까지의 심사를 요청하면 호 및 소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성장에게 HS코드 물어보는 제도인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을 하면 관성장이 일반적으로 10자리 알려주죠. HS코드 10단위를 답변으로 줍니다. 그렇게 10단위까지 보통 주게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건 저는 호 및 소호까지만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호 및 소호까지만 심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는 4단위입니다. 소호는 6단위예요. 그러니까 관성장님 10자리까지 저에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4자리나 6자리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4단위, 6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호 및 소호예요. 예. 두 번째는요. 시행령 107조의 제목과 그 본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행령 107조의 원래 제목은 품목분류 변경의 사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항의 구분이 없이 그냥 통째로 하나였는데요. 전체가 다 품목분류 변경의 사유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내용에 1항을 붙이고 2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항은 법제 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말이 법제 87조 제1항에 따라라는 문구로 조금 그 문구만 수정이 되었고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 추가된 2항인데요. 2항의 내용을 보시면요. 관성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제 87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 결정이라는 말이나 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품목분류의 변경을 가져오는 원인인데 그게 그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정상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 결정 등 즉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해졌다면 그거를 빨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그거를 행정상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개정의 내용은요.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부분인데요.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특허보세구역 특례, 특허보세구역 특허의 특례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만큼의 면세점 특허를 보장해주자 이런 규정 아니었습니까? 큰 기업들, 대기업들만 면세점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일정 부분 면세점 특허를 꼭 일정 퍼센트 이상 해주자 했는데 그게 몇 퍼센트예요? 30%죠.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나름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아무리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불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특허보세구역 특례 부분에서 빼자라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개정이 된 건데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지배하거나 또는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까지도 이 특허보세구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것이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 큰 기업은 이미 제외가 되었었는데 그들이 지배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도 면세점 특허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건데 지배 또는 종속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다루지 않겠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을 찾아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3호의 뒷부분이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시면은
시행령 192조의 2, 제1항 제3호에 앞부분에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미 제외되고 있었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이게 붙은 겁니다.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도 보세 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개정된 부분은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상 물품이 더욱더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248조의 2의 내용인데요. 시행령 248조의 2는 2017년 3월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인데요. 밀수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어디에 반입합니까? 관성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반입한 후 수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는데 그 수출물품 중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 검사 제대로 받고 수출 신고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제248조의 2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대상이 1호, 2호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1호, 도난 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 관리가 필요한 물품. 2호,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이렇게 두 개였었는데 이번에 3호가 추가가 된 거예요.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 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을 통해서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의 해석을 아주 많이 넓혀 놓은 것 같아요. 최근 한일 관계 속에서 이 수출 통제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는 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수출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2019년 9월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